녹정기, 김용 원저, 제2권 3장. 3. 천지회. 사람들은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가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노인 한 명이 영당 앞으로 가서 서서는 은은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 형제들, 우리 윤향주의 원한은 이제 갚게 되었소. 오베란 녀석의 머리를 끝내 자르고 말았으니 이야말로 천지회 청목당의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소. 위소보는 오베란 녀석의 목을 자르고 말았다는 말에 그만 귀가 멍해졌다. 놀람과 함께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번개 같은 생각이 그의 뇌리에 떠올랐다. 이들은 오베의 부하가 아니고 오히려 오베의 원수란 말인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느라고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노인의 10여 마디나 되는 다음 말을 위소보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덧 이미 한 토막을 빠뜨린 이후였다. 이때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우리가 강친왕부를 발칵 뒤집어 놓고 오베를 죽인 후 무사히 돌아온 데에 대하여 오랑캐들은 반드시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니 본회의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되찾자는 대업에 실로 좋은 점이 많은 것이요. 그리고 본회의 각 당 형제들이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 청목당에서 지혜와 용기를 갖추고서 과감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탐복해 마지 않을 것이외다. 무사람들은 다투어 말했다. 옳소 옳소. 우리 청목당은 이번에 크게 체면을 세웠소. 연화당, 적화당, 그들은 언제나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우리 청목당만큼 경천동지의 일을 해내지는 못했소. 이 일이 천하에 알려지게 된다면 곳곳의 찻집에서는 이야기를 꾸며서 노래를 하게 될 것이외다. 그야말로 장래의 오랑캐를 관외로 내쫓게 된다면 천지회의 청목당 이름은 영원 불멸할 것이요. 오랑캐를 관외로 내쫓아 모조리 죽여서 한결같이 죽여도 뼈를 묻힐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오. 무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해댔다. 그리고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듯 조금 전 슬퍼하던 감정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위소보는 거기까지 듣게 되자 비로소 깨닫는 바가 있었다. 즉, 이 한때의 사람들은 바로 조정을 반대하는 지사들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모시파를 만나기 전에 양주의 거리에서 종종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지회에서 청나라에 반대하여 여러 가지 의혈에 찬 일들을 했다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었다. 과거 청나라 군사가 양주로 쳐들어와 마구 사람을 도살하고 간음할 뿐만 아니라 노략질을 하는 등 못된 짓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양주 10일 가정삼도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양주에서는 거의 모든 집마다 커다란 도살의 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이 청나라에 대항하여 싸운 의사들을 흠모하는 점은 다른 고장의 사람들보다 더 깊게 되었다. 그리고 양주 10일이라는 참혹한 사실이 있었던 때와는 불과 20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소보는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청나라 군사의 악행을 들었고 또한 사각부가 어떻게 적에게 항거하다가 난을 당하게 되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적과 싸우다가 함께 죽었는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번에 모시팔이 여묘들과 여춘원에서 싸움을 일으키게 된 것도 바로 천지회를 변명한답시고 나섰다가 싸우게 된 것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는 길을 오면서도 모시팔로부터 천지회의 많은 영웅적인 행적을 듣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진근남을 만나지 못하면 영웅이라 일컫는 것도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등의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미 천지회를 10분 흠모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었다. 이때 그는 이 한때의 사람들이 바로 오랑캐를 죽이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 있는 영웅 호걸들임을 친히 보게 되자 그만 분위기에 젖어 크게 흥분하게 되었고 일시 자기가 바로 오랑캐 조정의 소태감의 신분이란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노인은 이때 사람들의 소리가 잠시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청목당은 2년간 윤양주 윤 형님의 원한을 기억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며 한결같이 만울룡 형님의 영전에 피를 뿌리며 맹세를 하되 반드시 오배라는 녀석을 죽여 윤 형님의 원한을 갚겠다고 했소. 윤양주께서 그 당시 의젓하게 우리를 위해 죽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강호의 모든 사람들은 존경에 마지 않았소. 그리고 오늘 하늘에 계신 그의 영혼도 오배라는 자의 머리통을 보고는 반드시 기뻐 크게 소리내며 웃을 것이요. 여러 사람은 한결같이 말했다. 옳은 말씀이요. 옳은 말씀이요. 그러자 사람들 틈에서 웅장한 음성이 들려왔다. 2년 전 모두들 오배를 죽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청목당이 개새끼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다시는 얼굴을 쳐들고 강호에서 떠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맹세를 했었소. 그런데 오늘 끝내 그와 같은 커다란 치욕을 씻을 수 있었소. 이 번가는 2년 동안 밥도 배불리 못 먹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소. 그리고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윤양주의 원한을 갚고 청목당이 받은 치욕을 씻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소. 그런데 모두들 끝내는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소. 하하하. 모든 사람은 그를 따라 웃음을 터뜨렸다.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노인이 말을 계속했다. 정말 좋은 일이요. 우리 청목당이 다시 옛날의 위세를 되찾게 되고 모두들 얼굴을 쳐들고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소. 이 2년 동안 청목당의 형제들은 한결같이 넋이 나간 사람같이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으며 천지회 모임에 있어서도 다른 당의 형제들이 한번 쳐다보고 냉소를 띄우기만 하더라도 그저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고 토론을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한마디 입도 뻥긋하지 못했소. 물론 총타주께서는 몇 번이나 전가를 보내시어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했소. 즉 윤양주의 원한을 갚는 것은 천지회 형제들의 일이지 결코 청목당 한 당의 일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소. 그러나 다른 당의 형제들은 언제나 차가운 말과 태도를 보였으며 결코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소.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소.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맞았소, 맞았소. 이 형님의 말씀이 옳초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단숨에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을 몇 가지 해치우도록 합시다. 오베라는 이 악적은 만주족 제1용사라고 일컬어지는 자인데 오늘 우리 손 아래 죽게 되었소. 따라서 만주 제2용사, 제3용사, 제4용사들은 한결같이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것이요. 무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와하니 웃음을 터뜨렸다. 위소 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네들은 방금 울었다가 방금 웃는 것이 꼭 어린애들만 같구려. 이때 사람들 틈에서 차가운 음성이 들렸다. 우리 청목당에서 오배를 죽인 것이요? 무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조용해졌다. 대청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2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삽시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지고 말았다. 한참 후에야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오배를 죽인 사람은 따로 있어. 하지만 그 역시 우리 청목당에서 강친왕부로 공격해 들어간 이후 혼잡한 틈을 타서 오배를 죽인 것이 아니겠소? 먼저 번에 그 사람은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었군. 그러자 한 굵직하고도 웅장한 음성을 가진 자가 큰 소리로 외쳐 물었다. 기노삼, 그대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 기노삼이라고 하는 사내는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나에게 또 다른 무슨 뜻이 있겠소? 없소. 아무런 뜻도 없소. 다만 다른 당의 형제들이 만약에 말이오. 이번 청목당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하게 되었군. 그런데 오배를 죽인 사람은 귀당의 어느 형제분이지? 하고 한마디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약간 곤란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모두들 생각해 보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없겠소? 아마도 1000명 가운데 999명은 묻게 될 것이오. 모두들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기 얼굴에 금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허허허. 모두들 속으로 짐작들 하고 계실 것이오.
무사람들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의 말이 귀에 거슬리는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반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한참 후에 그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 천궁의 소태감이 공교롭게도 오배를 죽이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윤향주의 하늘에 계신 영이 몰래 도우신 것이며 어린애의 손을 빌려 그 간악한 자를 제거한 것이 아니겠소? 모두들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은 남아대장부이니 양심을 속여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외다. 무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본래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오배를 죽인 사람이 결코 청목당의 인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게 되자 대뜸 모두 기분이 잡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노인은 말했다. 2년간 본당에서는 우두머리가 없었소. 그리고 모두들 이 형제에게 잠시 대리로 향주의 직책을 맡도록 했소. 이제 윤향주의 원한을 갚게 되었으니 나는 영패를 윤향주의 영전에 바치겠소. 맏형제들은 따로이 어질고 능력 있는 분을 선출하여 주시오. 그는 영전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두 손에 한 조각의 목패를 들고서 몇 번 절을 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더니 영패를 영위 앞에 놓았다. 그러자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이 형이 2년간 본당의 일을 매우 잘 처리해 주었소. 따라서 향주의 자리는 이 형 외에 그 누가 있어 차지할 수 있겠소. 이 형은 너무 겸손해하지 마시고 일찌감치 그 영패를 거두어 드리도록 하시오. 이 향주의 지위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그 누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외다. 이는 총타에서 위임하는 것이외다. 먼저 번에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규칙은 그렇지만은 언제나 해온 관례에 따른다면 어느 당에서 상의하고 정한 이후 보고를 하게 된다면 위에서 한 번도 물리친 적이 없소이다. 따라서 유임한다는 것은 그저 관례적인 공사에 불과한 것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형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각 당의 신향주는 언제나 먼저 번에 향주에게 추천을 받았소. 전 향주가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게 되었을 때 유언을 남겨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출하여 자리를 이어가도록 했던 것이지 한 번도 스스로 추대하여 뽑은 규칙은 없소이다. 먼저 번에 사람이 말했다. 윤향주는 불행히도 오배에게 해침을 당했으니 어떻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단 말이오. 간호육, 이 일을 그대가 모르는 바도 아닌데 왜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오? 나는 그대의 뜻을 알 수가 있어. 나는 그대가 이 형을 본당 향주 자리에 모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불측한 마음을 품고 달리 도모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오. 위소보는 간호육이란 말을 듣고 속으로 흠칫했다. 양주의 문 여묘들이 찾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던가. 그리하여 그는 고개를 돌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머리는 민숭민숭한 대머리였고 뒤통수에 조그맣게 머리를 닦기는 했으나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몇 가닥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굴에는 커다란 흉터가 있었다. 그 간호육은 노해 부르짖었다. 내가 또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불측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달리 도모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요? 최할자. 그대는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지 말고 말을 분명히 하시오. 그 최 씨라는 사람은 왼쪽 눈이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청목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대가 그대의 자영인 관부자를 떠받들어 향주로 모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그 누가 모르겠소? 관부자가 향주가 된다면 그대는 바로 처남 나으리가 되는 것이니 역시 큰 권리를 손에 쥐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내키는 대로 하겠다는 수작이 아니겠소? 간호육은 큰 소리로 말했다. 관부자가 나의 자영이든 아니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요. 이번에 강친왕부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관부자가 우리들을 이끌고 갔으며 끝내 공을 세워 돌아오게 되었소. 그런데 우리 자영의 재간으로 향주가 될 수 없다는 말이오? 이 형은 경력도 오래되었고 인덕도 많소. 따라서 나는 결코 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재간을 두고 논할 땐 역시 관부자가 더 낫다는 것이 왜다. 최알자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경멸의 빛이 가득 차 있었다. 간호육은 노해 부르짖었다. 왜 웃는 것이오? 설마 하니 내 말이 틀렸단 말이오? 최알자는 웃으며 말했다. 틀리지 않았소. 우리 간호육 형의 말씀이 어찌 틀릴 수 있겠소? 다만 관부자의 재간이 너무도 무섭다고 느꼈을 뿐이요. 5관을 지나게 되었지만은 6장수를 진짜 관공, 관부자처럼 배지는 못했소. 그리고 사실에 임하게 되었을 때는 원수인 오배를 한 어린아이로 하여금 한 칼로 죽도록 했을 뿐이요. 벼랑간 사람들 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는 얼굴 가득히 노기를 띠고 영전에 섰다. 위소 보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람들을 데리고 강친왕부를 공격해 들어갔던 기다란 수염의 사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기다란 수염을 가슴팍에 들이우고 있는 모양은 매우 위험 있게 보였다. 원래 이 사람은 성이 관씨이고 이름이 안기였다. 다만 그 수염이 멋이 있고 성이 관씨인지라 다른 사람들은 그를 관부자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최알자를 노려보더니 거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최 형제, 그대가 간호육과 입씨름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으나 이 관가는 그대에게 죄를 지은 바는 없소. 모두가 사이좋은 형제이며 만운용 형님의 영전에서 맹세를 한 바가 있지 않소? 어떻게 하더라도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맹세가 아니었소? 그런데 그대는 나를 헐뜯다니 대체 무엇 때문이오? 최알자는 속으로 두려움을 느낀 듯 한 걸음 물러서서는 말했다. 나는 그대를 헐뜯는 것이 아니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관 둘째 형, 그대가 만약에 이 형을 본당의 향주로 추대하시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렇다면 이 형제는 그대에게 절을 하고 말을 잘못했다는 뜻으로 사과를 드리겠소. 관왕기는 무게 있는 얼굴을 하고 말했다. 절을 하고 사과를 하겠다니 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소. 본당의 향주를 그 누가 차지하든 이 관가는 그와 같은 일에 찬성할 자격이 없소. 최 형제 그대 역시 천지회의 총타주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오. 그대 역시 청목당의 향주가 누가 되든 간에 그대가 나서서 말할 계제는 아니오. 최알자는 다시 한 걸음 물러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관 둘째 형, 그 말은 공공연히 사람을 헐뜯는 것이 아니오. 이 최알자가 어떤 인물이오? 18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천지회 총타주는 될 수가 없는 몸이외다. 나는 다만 이 역세 이 형의 덕망이 높으니 본당에는 이 형과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속으로부터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외다. 본당의 향주를 만약에 이 형으로 하여금 이어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아마 10중 8구는 모두 다 승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자 사람들 틈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최알자, 그대는 본당의 사람이 10중 8구명이나 되는 형제가 아닌데 어찌 10중 8구의 형제들의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오? 내가 보기에 이 형은 퍽이나 좋은 사람이요. 모두들 그분과 술을 마시고 환담을 나누며 햇볕을 쬐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 이외다. 그러나 본당의 향주가 된다는 것은 아마도 10중 8구명의 형제들이 마음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 같구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내 말도 그거야. 장 형제의 말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오라. 덕망이 높으면 어떻다는 것이오? 우리 천지회는 청나라를 무찌르고 명나라를 되찾자는 것이지. 공부자를 흉내내어 인의도덕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소? 덕망이 높다고 해서 오랑캐들이 놀라 도망친단 말이오? 덕망이 높은 사람을 찾으려면 서당에서 온종일 시운자화를 짓거리고 있는 늙은 선비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오. 사람들은 모두 그 말들을 듣자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한 명의 도사가 입을 열었다. 그럼 그대의 의견으로 누가 본당의 향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오? 그 사람은 말했다. 첫째,
우리 천지회에서 하는 일이란 것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되찾자는 큰일 이외다. 그리고 둘째, 우리 청목당은 천지회 각 당 중에서도 뛰어난 일들을 해보여야 한다는 것이 외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재간이 있고 또 가장 실력이 있다면 모두들 그를 향주로 받들어야 할 것이요. 도사는 말했다. 가장 재간이 있고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빈도가 볼 때 역시 이 형이 제일인 것 같소.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서 수십 명이 모두 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우리는 관부자를 추대하오. 이 형의 재간이 어찌 관부자에게 미칠 수 있겠소? 도사는 말했다. 관부자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충동적인 데가 있어. 이 점은 모두가 탐복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은 외쳤다. 그렇소. 그러니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소? 그 도사는 두 손을 들고 마구 흔들며 부르짖었다. 잠깐, 내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시오. 하지만 관부자의 성미는 매우 조급하오. 거절하면 성을 내고 욕을 하오. 그는 지금 본당에서 일반 형제에 불과한데도 모두들 그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 10분쯤 미리 겁을 집어먹게 되오. 따라서 그가 향주가 된다면 아마 그 누구도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했다. 관부자의 성질은 최근에 와서 많이 나아졌소. 그가 향주가 된다면 더욱 좋아질 것이오. 도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강사는 쉽게 바뀌어도 본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했소. 관부자의 성질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요. 설사 일시적으로 참아낼 수는 있다지만 1년이나 반년 동안 어찌 참아낼 수 있겠소? 청목당의 향주는 한평생을 두고 차지할 자리이니 성질이 나쁜 사람을 시키면 안 돼오. 그렇게 된다면 형제들 간에 불화가 일 것이며 모두들 인심이 흐트러져 큰일을 그르치게 될지도 모르는 노릇이요. 간호육은 말했다. 현정도장, 내가 그대의 성질을 볼 때 어떤 점에 있어서나 그보다 더 낫다고는 볼 수가 없더구려. 그 도사의 도호는 현정이라 했다. 그는 간호육의 말을 듣더니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그것이 바로 각자의 일은 그 스스로가 안다는 것이 아니겠소? 빈도의 성질이 좋지 못하고 남의 성질을 거슬릴 때가 많기 때문에 나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려고 했소. 하지만 향주를 뽑는 일은 본당의 큰일이라 참을 수가 없어서 몇 마디 말을 한 것이요. 빈도의 성질이 좋지 못하면 향주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노릇이 아니겠소? 어느 분의 형제이고 간에 눈에 거슬린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뿐일 것이며 멀리 피한다면 또한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나 만약 빈도가 향주가 된다면 어느 형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멀찍이 피하겠소? 간호육은 말했다. 그 누구도 그대를 향주로 추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늘 어찌해서 그대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소? 현정은 발끈해져서 날카롭게 외쳤다. 간호육. 강호의 친구들은 빈도를 대하게 되면 그래도 도장입네 하고 한마디에 존칭을 해주오. 설사 총타주라 하더라도 깍듯이 대해준단 말이오.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이토록 무례하게 구시오? 그대야말로 개가 주인의 힘을 믿듯이 이 현정을 깔보고 덤비는 모양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 내 분명히 그대에게 말해두겠는데 관부자가 본당의 향주가 되는 데 대해 이 현정이 첫 번째로 반대하오. 그가 만약 향주가 되겠다면 첫 번째로 반드시 해치워야 될 일이 있어. 그 일을 만약 해낸다면 빈도는 어쩌면 반대하지 않을지도 모르오. 간호육은 그가 본래 개가 주인의 세력을 믿고 운운하는 말에 마음속으로 가득 울화가 치밀었으나 첫째로 현정도사의 무공이 고강하기 때문에 정말 그가 화를 내게 될 때는 감히 그와 맞서서 입을 놀릴 수가 없고 둘째로 이 도사는 강호에서 명성이 꽤 자자한 편이라 총타주가 그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며 또한 그 자신이 자기의 자영을 본당의 향주로 옹호하는 마당에 만약 이 도사가 나서서 방해한다면 그때는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 뻔했기에 그만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현정도사가 만약에 그의 자영이 한 가지 일을 한다면 그의 자영이 향주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속으로 기뻐서 물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이야기나 해보시구려. 현정도인은 말했다. 관부자가 첫 번째로 처리해야 할 큰일은 바로 십족진금 가금도와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 말을 듣자 무사람들은 대뜸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원래 현정도인이 말하는 가금도는 관부자의 처이고 간호육의 친누님이었다. 그녀는 두 자루의 금도를 사용했는데 남들은 그녀에게 우스갯소리로 종종 묻고 했었다. 관 아주머니, 그대의 이 두 자루 금도는 도대체 진짜 금으로 만든 것이요? 아니면 가짜 금으로 만든 것이요? 그러면 그녀는 반드시 정중하게 대답했다. 십족진금이요. 십족진금이 어찌 가짜일 리가 있겠소? 그래서 십족진금이라는 호가 붙게 되었다. 현정도인이 관부자에게 처와 이혼을 하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간호육을 꼴사납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십족진금 가금도는 사람됨이 솔직하고 말이 빨랐으나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녀의 동생인 간호육 역시 나쁘지는 않았으나 다만 그의 자형을 너무나 축혀올렸다. 거기다가 관부자는 성질이 조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아 모두들 등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듣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때 관한기가 손을 뻗치더니 쿵 하고 탁자를 내려치며 호통을 내질렀다. 현정도장,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내가 향주가 되고 안 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마누라까지 들먹이는 것이요? 현정도사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부자 윤양주는 죄를 짓지 않았소. 그런데 그대는 그의 영대를 왜 내려치는 것이요? 원래 관한기는 흥분된 김의 영대 위를 내려쳤던 것이었다. 관한기는 깜짝 놀랐다. 그는 위인됨이 거칠긴 했으나 눈치가 빨랐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 형제가 잘못했소. 그리고 그는 영전 앞에 꿇어앉아서는 몇 번 큰 절을 하고 말했다. 윤 형님, 이 형제가 성이 난 김에 형님의 영대를 일장으로 내려쳤군요. 정말 이 형제의 불찰입니다. 형님께서 하늘에 계신 영이나마 너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쿵쿵쿵 하니 몇 번 큰 절을 올렸다. 다른 사람들도 그가 그와 같이 행동하자 더 따지지 않았다. 최할자가 입을 열었다. 모두들 보시오. 관부자는 정말 소탈한 사내대장부인데 그처럼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것이 탈이오.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즉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오. 그러나 만약 향주가 되었을 때 한 가지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된다면 종종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설사 잘못을 시인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냔 말이오. 관한기는 원래 기세등등하게 현정도사에게 어찌하여 그의 처인 십족진금 가금도를 들먹이느냐고 따지려 들었었다. 그러나 너무 화가 난 끝에 윤양주의 영대를 후려치게 된 관계로 혼란을 받게 되고 말았다. 그는 즉시 영위에 큰 절을 하여 맏형제들이 더 따지지 않게 되었으나 끝내 그의 기세가 수그러지고 말았다. 잠깐이라도 현정도사와 더 따지고들 마음이 나지 않았다. 현정 역시 이 기회를 빌려 적당히 얼버무렸다. 관부자, 그대와 나는 형제지간으로 함께 생사를 겪고 또한 어려운 일을 겪어내지 않았소. 그러니 일시라도 언쟁을 벌여 형제지간의 우애를 상실하지 않도록 합시다. 방금 빈도가 한 말은 우스갯말이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오.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가금도 아주머님께 말씀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았을 땐 그녀가 달려나와 빈도의 수염을 잡고 늘어진다면 야단이 나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에 웃었다. 관한기는 본래 이 도사에 대해 어느 정도 꺼리는 바가 있는지라 그저 웃고 말았다. 뭇사람들은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짓거렸다. 어떤 사람은 이 형이 좋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관부자가 좋다고 했으며 시종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때 벼랑간 한 사람이 소리내어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했다. 윤양주,
윤향주, 그대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땐 우리 청목당의 형제들은 얼마나 화목했소. 뭇 형제들은 그야말로 친골육처럼 협심합력하여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건국하자는 큰 일을 했소. 불행히도 그대가 오배라는 간적의 해침을 받게 되자 우리 청목당에는 그대처럼 인연이 좋고 재간이 뛰어난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었소. 윤향주, 그대가 죽었다가 되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 청목당은 아무래도 서로 다투기를 멈추려 하지 않을 것 같으며 모래알처럼 흐트러져서는 다시 그대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처럼 세력을 떨치기는 틀린 것 같소. 무사람들은 그가 그와 같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만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때 한 사람이 다시 말했다. 이 형은 이 형의 좋은 점이 있고 관부자에게는 관부자의 좋은 점이 있어. 두 분 다 우리와는 사이좋은 형제이니 향주를 추대한답시고 서로의 불화는 가져올 수 없소. 나의 의견은 차라리 윤향주의 하늘에 계신 영이 결정하도록 했으면 하오. 우리가 이 형과 관부자의 이름을 쓰고 모두들 윤향주의 영위를 향해 절을 한 이후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할 것 같소.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 소리에 찬동을 표했다. 이때 간호육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방법은 좋지 않소. 어떤 사람이 물었다. 왜 좋지 않다는 것이오? 간호육은 말했다. 모든 사람이 한 분의 형제를 추대해서 뽑으면 될 것이 아니겠소? 간호육은 말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혹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어떤 폐단을 일으킬지도 알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최할자는 노해 부르짖었다. 윤향주의 영전에서 그 누가 그토록 대담한 짓을 한단 말이오. 감히 수작을 부려 하늘에 계신 윤향주의 영을 속일 수 있단 말이오. 간호육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방비를 하지 않을 수 없소. 최할자는 욕을 했다. 제엠이 그대나 그런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이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겠소? 간호육은 노해 부르짖었다. 그대는 누구를 욕하는 것이오? 최할자는 노해 부르짖었다. 그대를 욕하는 것이오. 어떡하겠다는 것이오? 간호육은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참아왔소. 그러나 그대가 우리 어머니를 욕하는 것은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이오. 그리고는 휙하니 강철 칼을 뽑아들고 왼손 손가락으로 최할자를 가리키며 호통을 내질렀다. 최할자, 우리는 밖에 마당으로 나가서 한번 겨루어 봅시다. 최할자는 천천히 칼을 뽑아들고 말했다. 이것은 그대가 도전을 한 것이고 나는 부득이 응전을 한 것이요. 관부자 그대도 친히 들었겠지요? 관왕기는 말했다. 모두 형제들끼리 이런 일 때문에 칼부림을 해서는 안 돼오. 최 형제, 그대가 나의 처남을 욕한 것은 그대의 잘못이오. 최할자는 말했다. 나는 이미 그대가 나를 꾸짖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 그대는 아직 향주가 되기도 전에 이 모양인데 만약 향주가 된다면 야단이 나지 않겠소? 관왕기는 노해 부르짖었다. 그럼 그대가 위더른을 욕하는 것은 잘한 짓인가? 내 처남에게 제엠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나는 그대에게 어떻게 되는 사람이지? 무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일시 대당은 소란스러워지고 말았다. 간호육은 그의 자영이 자기를 위해 나서자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마당으로 뛰어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누가 손을 뻗쳐 그를 막으며 권유했다. 간호육, 그대의 자영으로 하여금 향주가 되도록 하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릴 수가 없네. 이런 일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한 걸음 정도는 양보할 줄 알아야 하네. 최할자는 천천히 칼을 거두어 칼집에 꽂으며 말했다. 나 또한 그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오. 다만 모두들 의리를 중시하는 형제들이라 칼을 들고 목숨을 걸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오. 어찌됐든 간에 관부자가 향주가 된다는 것을 이 최가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소. 관부자가 화내는 것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으나 간호육이 내는 화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오. 염라대왕은 만나기 좋아도 작은 도깨비는 감당하기 어렵소.
이때 위소보는 한쪽에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다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구 욕을 해댔고 또 어떤 사람은 칼을 휘둘러서 싸우자고 나서는 꼴을 냉정한 눈으로 구경을 하고 있자니 퍽이나 재미있게 느껴졌다. 처음 그는 이 사람들이 오베의 부하들로서 자기를 죽여 오베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오베를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마음속으로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말끝마다 청나라를 무찌르고 명나라를 되찾는다는 말을 하는지라 다시 걱정이 되었다. 그들은 자연히 나를 천공의 태감으로 인정할 것이고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주를 뽑는 건 이후의 일이고 첫 번째 할 일은 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청나라를 무찌르고 명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이 아닌가? 눈앞에 청나라 사람은 나밖에 또 누가 있더란 말이냐? 더군다나 내가 이곳에서 그들의 모든 비밀을 다 듣게 되었으니 설사 나를 죽여 입을 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가두어서 살아생전에는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문 쪽으로 물러갔다. 그리하여 대청 안의 형세가 조금 더 어지러워지게 될 때 뺑소니를 칠 작정이었다. 이때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제비를 뽑는 일은 너무도 허망하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이오. 내가 볼 때 역시 이 형과 관부자가 무공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소. 권각법으로 겨루어도 좋고 무공을 사용해도 좋으나 상대방의 몸에 손이 닿는 것으로 끝내되 상처를 입히지는 않도록 하면 될 것이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한편에 서서 눈을 커다랗게 뜨고서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똑똑히 볼 것이니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것이오. 간호육은 먼저 찬성을 했다. 좋소, 바로 무공을 겨루어 승패를 결정하도록 합시다. 만약 이 형이 이기게 된다면 이 간호육은 이 형을 향주로 받들어 모시겠소이다. 그의 한마디가 떨어지자 위소보는 즉시 생각을 했다. 내가 무공을 겨루는 것을 찬성하는 걸 보니까 너의 자형의 무공이 이 형을 압도하는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겨룰 것이 뭐 있느냐? 위소보마저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이니 다른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따라서 이 씨를 옹호하는 파에서는 대뜸 다투어 반대하는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향주가 되는 것은 본당의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면서 큰일을 하자는 것이지. 무공이 좋고 나쁘고는 별 큰 상관이 없소. 정말 무공을 겨루어서 향주를 정하게 된다면 본당의 형제 가운데 그 누구의 무공이 관부자를 이기게 될 때에는 그로 하여금 향주가 되게 할 것이요. 이것은 향주를 추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대를 세우고 무공을 겨루자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관부자가 누대를 설치해서 천하 영웅호걸들로 하여금 누대 위로 올라가 도전을 하도록 만드시오. 만약 오베라는 간적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는 만주제일용사이니 관부자의 무공으로서는 반드시 그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오. 따라서 누대를 설치하고 시합을 가지게 된다면 설마하니 오베를 우리의 향주로 모셔야 하는 꼴이 되지 않겠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옥신각신할 때 갑자기 누가 냉랭하게 입을 열었다. 윤향주, 윤향주. 그대가 죽은 이후에 모두들 그대를 업신여기는구려. 그대 영전에서 한 말과 한 맹세는 모두가 개방귀 같은 수작으로 변하고 말았소. 위소보는 그 사람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시큰둥한 말을 잘하는 기노삼이었다. 무사람들은 즉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사람이 곧이어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기노삼, 그대의 그와 같은 말은 무슨 뜻이오? 기노삼은 냉소하였다. 이 기간은 과거 만울룡 형님과 윤향주의 영전에서 절을 하고 손가락 끝을 찔러 피를 낸 이후 맹세를 한 바, 그 맹세는 윤향주의 원한을 반드시 갚겠다는 것이며 또 친히 다음과 같은 말을 했소.
어느 형제가 오배를 죽여 윤양주의 원한을 갚게 된다면 이 기표청은 바로 그를 본당의 향주로 모실 것이며 충성으로 그의 명령을 받들되 어기지 않겠소이다. 이 한마디 말을 이 기노삼이 했던 말이오. 이 기간은 자기의 한 말에 책임을 지며 결코 개방귀 같은 소리로 만들지는 않소이다. 삽시간에 대청하는 조용해졌으며 아무런 기척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원래 그 한마디 말은 대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말이기도 했다. 잠시 후 역시 간호육이 가장 먼저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기 셋째 형, 그대의 그 말은 틀리지 않았소. 그 몇 마디의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한 것이었소. 이 간호육도 자기가 한 말에는 어찌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그대가 알고 내가 또 모두 다 알고 있되 바로 오배를 죽인 것은 그는 몸을 돌리고 위소보를 찾았다. 그런데 벼랑간 위소보가 한 걸음을 대청 문 밖 쪽으로 내디디며 곧장 밖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를 잡으시오. 그를 도망치게 해서는 안 돼오. 위소보가 냉큼 달아나려고 하는 그 순간 6, 7명이 덮쳐들었다. 그리고 10여 개의 손이 거의 동시에 그의 몸을 움켜잡고는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건 놓아. 이건 놓아. 이 후레 자식들아. 왜 나를 잡느냐? 그는 이번엔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욕이라도 실컷 해보자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때 사람들 가운데서 몸에 선비 차림을 한 사람이 나서더니 입을 열었다. 소형제, 우선 욕은 그만두시지. 위소보는 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대는 기노삼이지? 그 사람은 바로 기노삼 기표청이었다. 그는 아연해져서 물었다. 그대는 나를 아는가?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그대의 어머니를 알지. 기표청은 책벌레다운 기질이 있어서 위소보가 자기를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더욱 이상하게 여기고서 물었다. 그대가 어떻게 우리 어머님을 알지?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그대의 어머니와 옛날 옛적부터 좋아하던 사이였거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내어 껄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 이 소태감은 주둥이가 여간 야무지지 않군. 기표청은 얼굴을 살짝 붉히더니 말했다. 농담을 다 할 줄 아는군. 그리고 그는 정색을 하여 말했다. 소형제, 그대는 어째서 오배를 죽였지? 위소보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오배 그 간적은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을 뿐 아니라 우리 한나라 사람 가운데 무수한 영웅호걸들을 해쳐 죽였으니 이 위소보는 그와 한 세상 아래서 살 수 없는 처지외다. 나는 무단히 그에게 잡혀서 황궁으로 들어가 태감이 되었소. 나는 그야말로 그를 갈기갈기 찢어서는 연못에 자라밥을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하겠소. 그는 격양되어 말을 하면 할수록 살아날 기회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청의 무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랍고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기표청은 물었다. 그대는 태감이 된 지 얼마나 오래되었지? 위소보는 말했다. 오래되기는커녕 반년도 되지 않았소. 본래 나는 양주 사람인데 그에게 잡혀 북경으로 오게 된 것이오. 빌어먹을 못된 오배는 죽어서도 허리는 칼산에 찍히게 되어 기름 가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커다란 못이 난 판잣대기 위에 몸을 뒹굴며 뼈골마저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오. 그는 잇따라 양주의 욕지거리를 마구 터뜨렸다. 한 중년의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정말 양주 사람이군. 그가 말하는 건 역시 양주의 말씨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아저씨, 우리 양주 사람은 만주 오랑캐들에게 그야말로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소. 잇따라 열흘간 살해를 당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멈출 사이가 없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큰할머니, 둘째 할머니, 셋째 할머니, 넷째 할머니 어느 한 사람 오랑캐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소. 만주 오랑캐들은 동문에서 서문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죽였고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죽이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이것이 모두 오배가 내린 명령이 아니겠소. 나는 그야말로 그와는 불공대천의 원수지간이요. 그는 양주 10일간의 대도살이라고 하는 참사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던지라 가하면 갈수록 그럴싸하게 주어 섬겼다. 따라서 무사람들은 그와 같은 위소보의 말에 얼굴 표정들이 움직이게 되었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관한기는 말했다. 무리는 아니군, 무리는 아니야. 위소보는 말했다. 또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마저도 오배에게 죽음을 당했소. 기표청은 말했다. 가련하군 가련해. 최할자가 물었다. 너는 금년에 몇 살이지? 위소보는 말했다. 14살이요. 최할자는 말했다. 양주에서 대도사를 벌인 것은 이미 20년 전의 일인데 어찌하여 너의 아버지마저 오배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냐? 위소보는 생각해보니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 일이 비틀어져서 말이 헛나가게 되었으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다. 내가 어찌 알겠소. 그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요. 최할자는 말했다. 설사 내가 유복자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기표청은 말했다. 최형제, 그대의 말은 잘못되었소. 이 소형제는 그의 아버지가 오배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했지. 양주 10일이라는 사건이 있었을 때 살해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소. 오배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큰 벼슬을 하면서 하루 동안에 무수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소. 우리 윤양주만 하더라도 오배에게 해침을 당한 것은 불과 2년 전의 일에 지나지 않소. 최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려. 간호육은 갑자기 물었다. 소형제, 오배가 무수한 영웅호걸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와 무슨 상관이 있지? 위소보는 말했다. 왜 상관이 없소? 나에겐 친한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오배에게 천공으로 잡혀가 죽음을 당했단 말이오. 나와 그는 함께 잡혀간 것이란 말이오. 무사람들이 일제히 물었다. 그게 누구지? 위소보는 말했다. 그 사람은 강호에서 상당히 유명하죠. 그 사람은 바로 모시팔입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하고 고함을 쳤다. 간호육은 말했다. 모시팔이 너의 친구란 말이냐? 그는 죽지 않았다.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그가 죽지 않았다고요? 정말입니까? 그것 참 잘 됐군요. 간호육 당신이 양주에서 여묘들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모시팔은 당신을 위해 그들과 싸움을 벌였었소. 나는 그를 도와서 싸웠죠. 간호육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건 사실이야. 관한기는 말했다. 좋아. 이 어린 친구가 도대체 친구인지 적인지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니 노육자네가 몇 분의 형제를 데리고 가서 모시팔을 모셔와 사람을 알아보는지 두고 보기로 하지. 간호육은 대답했다. 예.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서 대청을 나갔다. 기표청이 하나의 의자를 끌어다 갖다 주며 말했다. 소형제 앉아요. 위소보는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누가 한 그릇의 국수와 한 잔의 차를 가져왔다. 위소보는 정말 배가 고팠던 참이라 깨끗이 먹어치웠다. 관한기, 기표청,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형이라 부르는 이역새가 그를 상대로 환담을 나누었다. 그들의 말투는 퍽이나 겸손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바로 위소보의 신세와 겪은 일들을 물어보는 것이었다. 위소보 역시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했다. 간혹 가다가 과장할 때도 있었고 오배를 몇 마디 욕하는 말도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강희 황제를 도와 오배를 죽이게 됐는지도 일일이 이야기를 했다. 다만 해로공에게서 무공을 배우게 되고 강희가 친히 칼을 써서 오배를 찌른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한기는 이미 오배는 원래 소황제와 한때의 소태감들이 잡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소보가 정말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10중 8구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관왕기는 탄식하며 말을 하였다. 오배는 만주 제1의 용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너에게 살해됐을 뿐 아니라 너에게 잡혔다니 그것이야말로 진정 운명이 아닐까 한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2권 사장 4. 모 18과의 재회 얼마 동안 환담을 나누고 나니 관왕기와 이역세, 기표청 등은 경력이 풍부하고 노련한 강호인들이라 위소보의 말에는 약간 경박한 감이 없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사실들은 조금도 애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일었다. 그리고 대청의 문이 밀쳐지며 두 사람의 대한이 한 채의 담가를 들고 들어왔다. 간호육은 뛰어서 들어오며 말했다. 자형, 모 18모 나으리를 모셔왔습니다. 위소보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 보니 모 18은 담가 위에 누워 있었는데 두 뺨에 뼈가 도드라지고 눈도 움푹 꺼져 있어 매우 초췌한 안색이 아닌가. 그리하여 위소보는 물었다. 그대는 정령병을 앓고 있는 것이요? 모 18은 간호육이 와서 자기를 떠매고 들어올 때 천지회 청목당에서 무슨 큰일을 상의하는 줄로만 알았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위소보를 발견하게 되자 크게 기뻐서 부르짖었다. 소보, 너도 도망쳐 나왔구나. 그것 참 잘됐다. 나는 이 며칠 동안 언제나 너를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상처가 나은 이후 황궁으로 들어가 너를 구출해 올 작정이었다. 그것 참 잘되었구나. 무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이 몇 마디 말에 이제는 삽시간에 그 의혹을 씻어 없애게 되었다. 이 소태감이 정말 모시팔의 친구로서 함께 천궁으로 잡혀 들어갔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모시팔은 천지회의 회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강호에서는 워낙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근년에 이르러서는 청나라 조정에서 모시팔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위소보가 바로 그의 친구라면 진짜 천궁의 태감이 아니라고들 판단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모시팔이 이야기할 때 참된 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이 어린애와의 교분이 지극히 두텁다는 것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모 형, 그대는 상처를 입었소? 모시팔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날 밤 궁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을 때였지. 궁문 밖에 이르게 되었는데 끝내 시위들과 부딪히고 말았다. 나는 혼자이고 적은 5명이었지. 나는 두 사람을 죽이긴 했으나 내 자신도 두 곳이나 칼을 얻어맞고 죽어라고 궁문 밖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궁 안에서는 다시 시위들이 쫓아와 나는 원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던 것인데 다행히 천지회의 친구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어 나의 목숨을 구한 것이야. 너는 너 역시 천지회의 친구들이 구출해낸 것이냐? 관왕기 등은 대뜸 얼굴이 겸연쩍어졌다. 사실 이 일은 결코 떳떳한 일이 못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소보는 놀랍게도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렇죠. 그 늙은 태감이 나에게 소태감이 되라고 다그쳤는데 오늘까지 꼼짝 못하다가 도망을 쳐나오게 되었는데 다행히 천지회의 이나리들을 만나게 되었죠. 천지회의 문 영웅호걸들은 암암리에 한숨을 내쉬었다. 위소보가 그와 같은 말을 해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라 속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위소보라는 소년이 나이는 어리지만 매우 의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즉시 간호육은 모시팔과 위소보 두 사람을 객실로 모셔가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청목당의 군웅들은 대청에서 계속하여 대사를 논의하게 되었다. 모시팔은 중상을 입고 있어서 몇 개월간 상처의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거기다가 조금 전 떠매고 올 때 담가가 흔들리게 되어 상처가 지극히 아픈 것을 꾹 참고 견디느라고 정신적으로 피로해질 대로 피로해져 말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었다. 진정이 된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쨌든 그들은 나를 죽이지는 않게 되었구나. 따라서 마음이 느긋해졌고 한 태사위 위에 웅크린 채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나중에 잠속에서나마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서 침대 위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자 한 사내가 새순물을 떠왔다. 그리고 찬물과 한 대접에 고기 국수를 갖다 주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에 대한 대접이 점점 나아지는구나. 그야말로 나를 큰 나리로 모시는 것 같지 않은가? 밖을 보니 객실 밖에 2명의 사내가 서 있고 창밖에도 2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들은 그저 서성거리는 듯 가장하고 있으나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기가 도망치지 않을까 감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위소보는 다시 걱정이 되어서 생각했다. 정말 나를 큰 손님 정도로 알고 대접한다면 어찌하여 4명의 사내를 보내 나를 지키는 것일까? 그러자 갑자기 그는 동심이 치밀었다. 이 위소보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쉬운 노릇은 아닐걸? 바깥으로 빠져나가 보아야겠다. 너희들 4명의 멍텅구리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지. 그리고 그는 주위의 형세를 살피고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즉시 손을 뻗쳐 힘주어 동쪽 창문을 열었다. 창문에서 소리가 나자 4명의 사내들은 동시에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4사람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쏠리게 하고는 맹렬히 객실의 문을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놨다. 그러고는 자신은 재빨리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4명의 사내들은 문소리를 듣고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 보니 두 쪽의 문이 이미 열려져 건들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깜짝 놀라게 되었다. 이 4사람은 바로 위소보를 감시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갑자기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떠오른 생각은 위소보가 이미 도망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따라서 4사람은 일제히 부르짖었다. 아이고. 그리고 그들은 객실로 달려들어왔다. 보니 모시팔은 침대 위에서 한참 깊은 잠이 들어있는데 위소보는 아니나 다를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이 부르짖었다. 이 애는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니 세 방향으로 빨리 나누어 쫓아가도록 하세. 나는 위에 보고를 하겠네. 그러자 나머지 3사람이 대답을 했다. 예. 그리고 그들은 급히 방을 나섰다. 그 가운데 2사람은 지붕 위로 뛰어올랐다. 위소보는 기침을 한 후 침대 아래에서 의젓하게 걸어 나와 바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고는 대청으로 들어섰다. 문을 밀자 관한기와 이역새가 나란히 앉아있고 한 명의 명을 받고 감시하던 사내가 매우 당황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 애가 갑자기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위소보가 나타난 것을 보고는 하고 소리를 내더니 2 눈을 크게 떴다. 워낙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위소보는 기지개를 켜고 말했다. 이 형, 그리고 관부자. 2 분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관한기와 이역새는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그 사람에게 말했다. 물러가게. 이런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그러고는 위소보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리 와 앉게나. 어젯밤 잘 주무셨나? 위소보는 싱글벙글 웃으며 앉았다. 잘 잤죠. 대청의 기다란 창문이 열려지면서 갑자기 2사람이 달려들어왔다. 그리고 한 사람이 부르짖었다. 관부자. 그 어린애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위소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 말했다. 그는. 위소보는 참 우습다는 듯 껄껄 웃었다. 하하하. 당신네들 4명에 대하는 너무도 쓸모가 없구려. 어린애마저도 지키지 못하다니 무엇하겠소. 내가 만약 도망치길 원했다면
벌써 도망쳤을 것이요. 다른 사람이 멍청해져서 물었다.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왔지? 어찌하여 내 눈이 깜빡하는 사이에 그림자도 보지 못했는데 그대는 이미 도망치고 없더군.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은신수를 알고 있소. 그 방법은 그대에게 전수할 수 없소. 관한기는 눈살을 찌푸리고는 손을 내저으며 두 사람에게 말했다. 물러가라. 그 멍청한 사람은 여전히 중얼거렸다. 정말 은신수를 알고 있었나? 무리는 아니군, 무리도 아니야. 이혁세는 말했다. 소영재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총명하고 기민한 점엔 실로 탐복하지 않을 수 없구먼. 이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은연중에 들려왔다. 관한기와 이혁세는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이혁세는 나직이 말했다. 오랑캐의 관병. 관한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가락을 입안으로 집어넣고는 휙휙휙 하니 3번 불었다. 그러자 5명이 대청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관한기는 말했다. 모두들 준비를 하게. 그리고 간호육에게 모시팔 모 나으리를 보호하도록 하게. 오랑캐의 군사가 만약 때를 지어 들이닥치게 되면 맞서 싸울 필요 없이 옛날 방법대로 나누어 퇴각을 하는 것일세. 5사람은 대답하고 나가서 명령을 전했다. 사방에서 천지회의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한기는 말했다. 소영재는 나를 따르도록 하게나. 갑자기 한 사람이 질풍과 같이 대청 안으로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총타주께서 왕림하셨소. 관한기와 이혁세는 동시에 물었다. 뭐라고? 그 사람은 다시 말했다. 총타주께서 오당 향주를 모시고 말을 타고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관한기와 이혁세 두 사람은 크게 기뻐서 일제히 물었다. 자네가 어떻게 알지? 그 사람은 말했다. 길에서 총타주를 만나 뵙고 친히 분부하시는 것을 들었소이다. 총타주께서 먼저 가서 통제하라고 일렀소이다. 관한기는 그가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자네는 돌아가 쉬도록 하게. 그러고는 다시 휘파람을 불어 사람을 불러들이더니 말했다. 오랑캐의 관병이 아니라 총타주께서 왕림하셨다네. 모두들 일제히 밖으로 나가 영접을 하세. 그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은 온통 술렁거렸다. 관한기는 위소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영재, 본회에 총타주께서 왕림하셨네. 우리 함께 나가서 맞아들이세.